2016년 10월 29일 광장에 첫 촛불이 켜졌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촛불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134일 동안 1,700만여 명이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집회의 상징 새 파이프, 밧줄은 물론이고 물대포, 차벽도 필요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비폭력과 질서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평화 집회가 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어제 군인권센터는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했다는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은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17년 2월에 작성한 것으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엄령 준비 착수는 탄핵 심판 선고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입니다. 국회 계엄령 해제 시도에 대해 반정부 활동 등 포고령을 위반하는 의원을 엄중 처리하고 촛불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은 물론이고 신촌과 서울대 등 대학가에도 군부대를 편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톨게이트와 한강다리 10개에도 군을 보내고 청와대와 광화문 진입로를 통제한다고도 적었습니다. 또 청와대와 국회, 법원과 검찰 등으로 가는 군의 이동 경로까지 담았습니다. 계엄령은 쿠데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1차 촛불 집회가 있은 지 1년이 되던 2017년 가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비폭력 평화 집회로 대통령을 탄핵한 대한민국 촛불 시민들에게 에버트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평화 시위로 기록된 촛불 집회. 하지만 누군가에게 촛불 집회는 진압해야 할 대상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국방부는 국정감사 이후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내용 오늘 하루 종일 화제를 모으고 있죠.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작성된 계엄령 문건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군 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계엄령 검토에 관여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의 이 같은 폭로에 한국당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또 배후 세력을 찾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진봉 교수와 이호영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 할 텐데요. 두 분도 이제 이 인터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이제 일찍이 좀 보도가 됐던 내용이라서 미리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문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들어봐야겠네요. 저는 이제 심각하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아까 리포트에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얼마나 평화적으로 촛불 집회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근데 무력적인 행동을 하나 한 거 없고요. 그다음에 폭력적인 행동도 없이 그야말로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계엄령을 선포할 계획을 세웠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정부죠. 박근혜 정부를 지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 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계엄 계획 같은 경우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원래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담당 부서가 합동참모본부예요. 예. 근데 기무사령부가 나서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기무사가 계엄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에서 이렇게 두 건이나 계획을 세웠고 또 계획을 보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 너무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어느 대학에 어느 부대가 가고 예. 다리를 한강 다리를 몇 개를 다 폐쇄하고 톨게이트는 어떻게 하고 예. 언론은 어떻게 대비하고 이렇다고 하면 실제 실행하지 않을 거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만약에 경우를 대비했다고 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쓰기보다는 대략 이렇게 대비한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해놓고 또 그 문서에는 어떻게 되냐면 탄핵 심판 이틀 전을 D-Day로 잡고 있다고 지금 임태훈 소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뭐 본건은 보지 못했습니다. 원본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기무사령부가 어떤 자세로 근무를 했고 이 개헌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사람들이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려는 어떤 계엄 선포까지도 검토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발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변호사께서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 문건에 적혀 있는 내용이 지금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이제 임태훈 소장이 저렇게 자신 있게 자기들도 법률 검토 다 끝냈고 예. 뭐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본인이 어떤 그런 의혹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문건이 공문서이거든요. 예. 네.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이면 법적으로 공문서는 진정한 문서인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예. 사문서 같은 경우는 진정한 문서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예. 공문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정당한 예. 어떤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어떤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작성된 문서인 경우는 예. 진정한 문서로 봐요, 우리 법이.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 문서가 아예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저 문서 자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에 어떤 그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문건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예.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킨다든지 언론을 통제한다든지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국헌을 문란하는 그런 내란 수준의 어떤 그런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예. 저 문건이 만약에 진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논란이 또 가장 크게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황교안 대표 연루 의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제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를 좀 한번 짚어주시죠. 수사 결과 발표는 이 계획에 대해서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했지만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 당시에 이 문건이 만들어질 당시에 기무사령관이 조현천이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네.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결국. 예.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단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이 문건을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당시의 기무사령관이 없어서 조사를 못했잖아요. 예. 그럼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완전히 수사가 끝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의 연루성이 완전히 깨끗해졌다. 이렇게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예. 저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연루가 됐냐 안 됐냐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예. 임태훈 소장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이 문건에 보면 지금 오늘 어제 발표한 문건에 보면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예. 네. NSC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안전보장회의입니다. 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에요. 예. 그런데 당시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황교안 지금 현 한나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예. 그 당시에는 권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NSC가 계엄령 선포에 사전에 협의하는 기관으로 돼 있는데 이 문서에 보면 예. 과연 황교안 대표가 몰랐을까 하는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 부분은 누구도 지금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황교안 예. 대표가 그 관련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지난번 합수부에서도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을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론을 안 내린 거지. 예. 완전히 황교안 지금 현 대표와의 관계성이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됐다고 보기에는 그것도 아직 이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이제 황교안 대표와의 어떤 연관성 이런 거를 좀 차치하고서 그때 당시에 이 문서를 최종 승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속된 말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덮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못 잡는 거예요, 이거? 글쎄요, 이제 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 잘 잡잖아요, 또. 네, 뭐 아마도 신병 확보가 이제 우리나라 경찰이 직접 현재에서 뭐 잡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지금 뭐 이제 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참고인 중지 또는 이제 기소 중지 이런 건 뭐냐면은 예. 그 주요 참고인 또는 피의자가 지금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예. 원래 일반적인 수사를 했을 때는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네. 조사를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중지시켜 놓고 네. 그 참고인 내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하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수사를 덮었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예. 네. 이제 수사를 중지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체포가 될 때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임태훈 소장이 문제 제기하는 건 그거 같아요. 예. 주요 참고인 내지 피의자가 안 잡히면 예. 그러면 영영 이 사건 수사 안 할 것이냐. 예, 예.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문서에 지금 NSC를 중심으로 예. 어떤 그런 계엄령에 대한 공감대,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예. 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으면 이거는 지금 실제로 NSC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해보고 예. 꼭 그 도망간 사람을 잡힐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 지금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왜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임 소장이 지금 이제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련 의혹을 덮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실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이제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저는 불만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정경심 교수 관련한 수사를 하는 걸 보면 검찰이 열심히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왜 이 수사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느냐.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만약에 기무사가 그 당시에 그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무력을 이용해서 군 병력을 이용해서 그걸 진압하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천일공노할 일이죠.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이 문서를 확보하고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서 꼭 집어서 또 지금 현재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문제를 조사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조사가 안 됐다. 그러면서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 소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임 소장의 주장은 검찰이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그 조현천이라고 하는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중지시켜 놓은 것 자체 예. 이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아까 저희가 임태훈 소장에게도 잠깐 여쭤봤습니다만 한국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고 뭐 원본이란 표현도 했고 아까 변호사께서도 공문이라고 추측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높을 수 있다까지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가짜 뉴스다. 그러면 가짜 뉴스가 되려면 이 문건은 가짜여야 하고 이 내용 자체가 다 가짜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서 자체는 가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황교안 대표와의 연관성이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아, 문서 그게 자체를 가짜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공문서인데 이 문서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 예. 증거가 명백한 거니까. 예. 다만 그 상황이 지금 임태훈 소장은 주장하는 게 NSC 상임위원장이었던 의장이었던 예. 뭐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 당시에는 권한대행이었죠. 예. 권한대행이 몰랐을 리가 없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예. 알았다고 하면 처벌받아야 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 그 부분에 선을 긋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는 보고받은 적도 없었고 예. 검토한 적도 없었고 이런 사실이 있는지도 몰랐다. 예. 이 선이고 예. 문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야의 반응을 보면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응은 그렇고요. 여당과 또 정의당과 아까 이제 임태훈 소장은 특검 얘기를 했고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얘기했고 민주당은 또 검찰 수사를 얘기. 결이 다 달라요. 어쨌든 근데 수사를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특검으로 갈 사안은 아니지 아니다.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특검의 유래가 미국에서 유래된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본질적으로는 집권 세력의 어떤 그런 이제 문제점, 예. 집권 세력의 범죄를 집권 세력이 수사하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의 의혹을 원래는 그 법무부 장관의 어떤 지휘를 받는 검찰에서 수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검하자는 건데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 뭐 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 따라서 일단은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근데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지금 그 이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지금 소재 불명 중인 상황이 이어서 예. 지금 기소 중지가 되어 있는 예. 이 상황은 좀 분명히
문제인 것 같은 게 예. 지금 이 문건 작성된 게 2017년 2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문건에 지금 적혀져 있는 게 보면은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게 개조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게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개조식이요? 그러니까 뭐뭐함, 뭐뭐임 이런 예, 식으로. 뭐뭐임, 뭐뭐함. 그래서 이렇게 좀 축약되어 있는 문장이다 보니까 예. 이게 NSC의 지금 NSC에서 군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해야 된다라는 것인지 약간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어서 미래형인지 과거형인지.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면 그러니까 예. NSC를 중심으로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그 문서의 취지라고 한다면 네. 그 당시에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을 것이다. 예. 아니면 적어도 그 바로 밑에 뭐 선까지는 알았을 것이다. 예, 예. 왜 이 부분을 수사를 안 하는 것이냐. 예. 지금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기소 중지 사안은 그럼 어쨌든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떳떳하다면 입장을 밝혀라 이런 지금 태도인데 황 대표가 일단은 어제 나온 그 문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뭐 향후 자기의 입장을 좀 대변할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나와서 얘기할 기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대변인을 통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몰랐고 개입한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보면 과연 그 NSC 의장인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개헌 문건을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기무사가 너무 이거는 황당한 짓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예. 아니, 대통령이 의장인데 NSC의 대통령의 결재가 없으면 사실 개헌 선포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결재도 안 받고 논의도 안 하고 이런 걸 만들었을까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의혹을 품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건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임태훈 수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 만약 몰랐다고 하면 그럼 완전히 대통령 권한대를 무시하고 계엄사령부가 자기들이 주도해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려고 했다는 의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더 웃기는 거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당시에 과연 군 통수권자는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는 의혹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든 이 문건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군 통수권자가 이런 문제를 전혀 모르고서 있었다면 군을 통제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태도를 보이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지금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어제 다시 이제 문제로 등장한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아까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이제 그 기무사령관의 지금 신변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소 중지인 현재까지의 상황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그럼 어떻게 그 향후에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수사를 보면서 예. 국론이 아주 양분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수사 잘한다라는 뭐 사람들도 있었지만 검찰이 그렇죠. 그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냐면 아주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예. 관련자를 소환하고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주요 피의자가 도망가 있다라고 해서 수사를 그냥 중지할 것이 아니라 예.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큐브에서 전문가의 한마디로 듣는 한 줄 참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봉 교수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한 줄 예, 참견 그렇습니다. 듣겠습니다. 한 줄 참견은 이겁니다. 파사현정. 하사현정. 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예. 저는 이 사안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사안이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입니다. 이슈가 됐고 이런 문건이 작성이 됐다고 하면 그 당시에 왜 작성이 됐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가 지시해서 작성됐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계속 품고서 그 당시의 정권이나 그 당시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비난을 계속 할 겁니다. 예.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푸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파사현정까지 저희가 한 줄 참견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이슈큐브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